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드리고 싶은 은은한 마음 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지친 마음의 작은 위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고 있지만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형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은 부모님의 요양이나 간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혹은 아파트나 땅, 통장 이야기가 처음 식탁 위에 오를 때, 분명히 내 형제였던 사람이 갑자기 협상 상대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십니까? 재산보다 그 쓸쓸함이 더 아픕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장 왜 재산 얘기만 나오면 형제가 남이 될까? 먼저 이 현상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형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돈이 사람을 바꿔놨어.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동안 쌓여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누적된 불공정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각자 마음속에 크고 작은 억울함을 쌓아왔습니다. 나는 장남이라서 더 많이 희생했다. 나는 공부 잘하는 형 덕에 항상 비교당했다. 이런 감정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덮어두고 삽니다. 명절에 만나고 밥 먹고 잘 지내지?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억울함을 정산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 이것이 재산 분쟁의 진짜 뿌리입니다. 돈 싸움이 아니라 마음 싸움입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재산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형제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서로를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2장 재산 싸움이 아니라 마음 싸움입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형제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으신 분이라면 잠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 돈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많은 경우 형제 재산 갈등의 이면에는 돈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는데 그 고생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것들이 돈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돈으로는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더 받는다고 해서 평생의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더라도 형제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남습니다. 노년의 형제는 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과 함께했던 시간, 같이 웃었던 기억들, 그것이 통장 잔고보다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형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3장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재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지금 갈등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돈의 액수를 원하는 건지, 공평하게 나누는 것 자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형제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건지.
이것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고생을 알아줬으면 한다가 진짜 마음이라면 그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때 많이 힘들었어. 그것만큼은 알아줬으면 해. 이 한마디가 재산 협상보다 더 효과적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욕구의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엉뚱한 것을 두고 싸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 해결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사장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재산 논의 전에 규칙 하나를 먼저 정하기. 두 번째 방법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형제들과 딱 하나의 규칙을 먼저 합의해 보세요. 우리 재산 이야기는 하되 이 과정에서 형제 관계를 깨는 말은 하지 말자.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일을 지금 재산 논의에 끌어들이지 않기. 각자의 몫을 주장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기. 합의가 안 되면 잠깐 멈추고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하기. 이 규칙이 왜 중요할까요? 재산 이야기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재산 합의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때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규칙을 먼저 정해두는 것은 재산 협상이 끝난 뒤에도 형제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돈은 나눠질 수 있지만 형제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대화를 꺼내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우리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도 형제로 잘 지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장 마음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 먼저 한 발 양보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이유. 세 번째 방법은 용기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재산 갈등에서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것, 먼저 양보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양보해야 해? 나도 억울한 게 있는데. 그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형제와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나서 관계가 끊어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 곁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 재산의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늙어가며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얼굴 볼 수 있는 형제는 없어집니다. 노년의 형제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는 잃어보고 나서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양보할 걸. 그 돈이 형제보다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먼저 양보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관계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육장 재산보다 형제가 더 큰 노후의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억울함은 억울함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하나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억울함을 재산으로 해결하려 할 때 정말로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억울함은 그대로인 채 형제관계만 망가집니까? 억울함은 돈이 아니라 말로 풀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직접 나는 그때 많이 서러웠어라고 말하는 것이 재산에서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노년에 여러분 곁에서 진심으로 괜찮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 부모님 이야기를 함께 꺼낼 수 있는 사람, 어릴 때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형제입니다. 그 관계를 돈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노년의 선택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제와 재산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마음의 인정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재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를 지키는 규칙 하나를 먼저 합의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먼저 한 발 양보해 보세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인연이 통장 잔고보다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형제와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댓글로 편하게 털어놓아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함께 위로해 드리겠습니다.